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엉덩이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온열 벤치에 앉아보셨나요?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그저 따뜻하다 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이 일상이 지금 지구 반대편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법이자 미래 도시의 혁명으로 불리며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 유럽인 관광객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과 짧은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국의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그는 우연히 벤치에 앉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줄 알았던 의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옆에는 스마트폰을 올려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A씨는 내가 22세기에 와 있는 것인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포인트는 이 기술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 풍경 뒤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진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까지 하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만의 독보적인 DNA,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A씨의 경험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의 겨울은 한국만큼 혹독하게 춥지 않거나 춥더라도 습도가 높아 으슬으슬한 추위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의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특징이죠. 한국을 처음 방문한 A씨에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서울의 도심은 그야말로 냉동고와 같았을 겁니다. 덜덜 떨며 버스를 기다리던 그에게 눈앞에 보인 벤치는 그저 차가운 구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유럽의 공공벤치는 겨울철에 앉으면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 조심스럽게 걸터앉은 순간 엉덩이와 허벅지로 전해지는 훈훈한 온기에 그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를 현대적인 공공시설에 완벽하게 이식한 결과물이었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설치한 이 스마트 벤치는 주변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38도에서 40도 사이의 최적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작동하는 공기 청정 시스템, 그리고 한파를 막아주는 윈드 쉴드까지 결합된 스마트 쉘터는 단순한 정류장이 아닌 도심 속의 작은 피난처이자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A씨가 더 놀란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내 고향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곳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벤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내장되어 있어 배터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 정도의 감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국가가 시민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비친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이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선진국들은 기술이 없어서 이런 벤치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최첨단 AI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 보유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거리에는 이런 따뜻한 벤치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전 세계 네티즌들을 전율하게 만든 한국만의 진짜 위력이 드러납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벤치를 설치하면 1시간 안에 노숙자가 점거하거나 불량, 청소년들이 박살을 내거나 부품을 뜯어가는 도둑들 때문에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이것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파리, 런던, 뉴욕, 로마 등 세계적인 도시들의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은 낙서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공기물에 대한 파괴 행위, 즉 반달리즘 밴달리즘은 서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고가의 전자장비가 내장된 벤치를 길거리에 덩그러니 놔둔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선 훔쳐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장비가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감시하는 관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거나 고의로 부수지 않습니다. 벤치 위에 실수로 놓고 간 지갑이나 스마트폰이 몇 시간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목격담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거의 도시괴담 수준의 미스터리로 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거대한 신뢰 자본 소셜 캐피털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공공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경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기술의 쇼케이스가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사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한국에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일종의 패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민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공공 인프라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국가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서구 사회를 보며 선진 시민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을 보며 미래 사회가 갖춰야 할 시민의 덕목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해외의 유명 유튜버들과 언론들은 한국의 공공 서비스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 시스템, 즉 K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지자체가 빠르게 반응하여 한파 대피소를 만들고 여름에는 그늘막서리풀, 원두막 등을 설치하며 겨울에는 온열 의자를 배치하는 이 기민한 피드백 시스템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행정 처리가 몇 달씩 걸리는 해외의 국가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치 시민들을 VIP 고객처럼 대우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사회를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고 헬조선이라며 자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온열 벤치 하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공동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 퇴치 아니라 그 기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국의 품격 클래스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작은 벤치가 증명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도달한 문명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스 정류장의 평범한 온열 벤치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꽁꽁 언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온기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배려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감시 없이도 그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여러분 한 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이 독보적인 사회적 신뢰야말로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더 값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게 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따뜻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